여러분들 다 카카오톡은 다 쓰고 계시죠? 그 사실 모르셨을 수 있지만 이 카카오톡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가상 지갑 클립을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클립이 앱으로 따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 이제 카카오 쪽에서 아예 이걸 독립적으로 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암호화폐 지갑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암호화폐들을 이제 저장하고 송금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이제 구성된 자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이 명목 화폐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 암호화폐가 대체하게 되는 날이 올 수밖에 없고, 이제 기존에 저희 갖고 있는 모든 전자적인 컨텐츠나 아니면 실물 자산들도 앞으로는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시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뭐 중요한 그 배경들이 있는데, 실제적인 그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이슈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다른 나라나 개인이나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기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은행과 절차를 밟았을 때는 굉장히 많은 또 절차와 또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보통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암호화폐로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은 10분, 또 이더리움은 12초에서 15초 사이에 이제 거래가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송금이 돼서 아주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이 암호화폐 송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 단편적인 사건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또 암호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확장돼 가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 명목 화폐보다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하고 송금하고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엔 이 암호화폐를 저장하기 위한, 또 가지고 소유하고 송금하기 위한 이 암호화폐 지갑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점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NFT 이제 얘기를 이제 드리면은, 지금 모든 어떤 자산과 디지털 컨텐츠들이 다 NFT로 이제 등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제일 먼저 NFT 1세대에 시작됐던 일들은 이제 예술 작품들을 이 NFT로 등록을 해서 이 디지털 상에서도 이 예술 작품에 대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또 다양한 이런 그 멤버십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푸빌라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들에서도 기존에 있던 멤버십들을 NFT로 이제 등록을 해서 특정 서비스들을 어떤 소수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P2E 게임 같은 곳들에서는 이 NFT로 이제 부동산도 다 등록을 하고 아이템도 등록을 해서 실제적인 거래나 이제 자산 증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실물 부동산들도 NFT로 등록을 해서 이것을 또 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이제 이 벤처 또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먼 미래에는 정부나 이런 행정들을 운영한 것에 있어서도 보안성이 훨씬 높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러 자산들을 다 등록하고 이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나 자산들이 다 NFT화 되는 것이 훨씬 더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점점 이 방향으로 갈 텐데, 이 NFT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 그 규모가 이제 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요.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2025년까지도 규모가 더 확장되고 뭐 앞으로 한 2030년 한 7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블록체인화 돼서 이제 뭐 우리가 그 기술을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보안성과 이런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제공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클립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죠. 카카오뱅크보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뱅크 쓰시는 게 편하니까 사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명목 화폐나 아니면 NFT화된 모든 자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그 암호화폐 기반의 지갑들을 더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꼭 클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다른 지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암호화폐 기반의 지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갑의 그 역할의 확장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시면은 이 주소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은행에서 통장 만드시면은 통장 계좌 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복잡한 글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랑 특수문자를 다 섞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이제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복잡해 이제 보이지만 지금 어떤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기 이제 시작을 했냐면은 이거는 ENS라고 해요. 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웹 이제 접속하실 때 뭐 유튜브면은 유튜브.com, 뭐 네이버면은 네이버.com 이렇게 접속을 하시죠. 이걸 우리가 그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 2.0 시대에는 이런 도메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접속을 하고 서로 간에 그 웹사이트가 연결되는 경험들을 전달받았는데요. 이제는 그 ENS, 그 가상 화폐 기반의 그 주소를 이렇게 네임화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시면은 이런 곳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름을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등록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삼성 예시로 이제 쳐봤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벌써 누군가 등록을 해서 2054년까지 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이 앞으로 삼성이 등록을 할 거니까 내가 선점해놨다가 삼성한테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벌써 구글, 삼성, 네이버 뭐 이런 유명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도메인들이 다 이제 그 도메인이 아니죠. 네, 이더리움 네임이 다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지갑도 가지시게 되고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결국에는 그 ENS 하고 또 가상화폐 이름을 갖고 그 주소를 가지고 이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생태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이제 살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죠. 요즘 메타버스 뭐 트렌드는 조금 죽었지만 결국에는 가상화된 그 시대 속에 살면서 이곳에서 많은 어떤 그 경험과 또 거래와 서비스 이용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메타버스 공간들을 이제 여행을 이제 다니게 되겠죠. 뭐 그게 이제 메타에서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어떤 뭐 메타버스 공간일 수도 있고, 메타버스 공간들 여러 곳이 있겠지만, 이런 곳들을 다니게 되는 나의 그 어떤 신분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 암호화폐 지갑이 나의 그 신분증을 대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 세계 최대 그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 쪽에서도 이 니콜라스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com 공동 창업자고 이제 회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것도 크립토 지갑,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에서부터 시작한 블록체인.com의 여정이 이제는 금융 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여권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지갑이 결국에는 여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각 나라를 돌아다닐 때 여권을 보여줘야 내가 누구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 또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인증된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에 있는 그 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만약 아마 설치하셔도 암호화폐 저장이랑 송금, NFT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만 있기 때문에 당장 설치하셔도 이제 이게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어떤 중앙화돼서 그 중앙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의 그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 나의 모든 자산들을 또 저장해 놓고 또 필요한 자산들을 서로 간에 필요한 만큼만 또 송금하고 또 거래하고 또 이걸 통해서 다양한 신분이 또 증명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웹 3.0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지갑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선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차후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앞으로 이것들을 좀 알아가고 또 이런 미래 생태계를 이해해 가야겠다 하는 것들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 다음에 더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